그 직장은 직장이 아닙니다. 외도의 장이자 불륜의 놀이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알면서도 바람 피우는 걸 묵인하고 오히려 이혼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승무원이나 간호사는 바람을 많이 피운다더라. 필라테스 강사나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위험하다더라.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남편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정 직업군의 여성들이 정말로 외도 확률이 더 높은 거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틀렸습니다. 직업의 이름이나 귀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아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의 구조와 환경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가정적이었던 여자라도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치명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요. 한순간에 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직업이라는 현상만 보고 엉뚱한 곳에서 범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의 직장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치명적인 환경은요. 남녀가 아주 깊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 1대1 대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업무의 특성상 팀 단위가 아니라 사수와 부사수 혹은 파트너 형태로 단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직무 환경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외도는요. 보통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상처와 허전함이 쌓이고 그걸 혼자 견디다 못해 일종의 심리적 우울증 단계에 진입했을 때 비로소 그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직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1대1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성 동료가 존재한다. 그 남자가 툭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관심. 여자는요, 이걸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관심 중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파트너끼리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중독인가요? 사실은요, 비즈니스라는 공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서서히 사적인 감정이 스며드는 겁니다. 업무적인 조언이 인생 상담이 되고 인생 상담이 어느덧 감정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여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에 1대1의 폐쇄적인 공간은 남녀 간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가 단둘이 마주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는 환경에 있다면 이미 불륜의 잠복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외도 환경을 은폐하기가 아주 쉬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입니다. 쉽게 말해 출장과 야근이 매우 잦은 직업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륜에 빠진 아내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업적인 명분만큼 완벽한 알리바이는 세상에 없겠죠.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업무상 출장이 잦은 직급으로 적용된 뒤부터 이 아내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핑계로 국내에 출장을 자청하고요. 심지어 현지 화폐로 환전까지 꼼꼼하게 해서 상간남과 아무도 모르는 일탈을 즐겼던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의심해도 아내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나 지금 회사 일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남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출장 가는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막는 사람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멈춰 세우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환경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매일 영혼이 털리는 직업군들 정말 많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극심한 정서적 소모를 겪는
직업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에 상처가 많고 감정이 바닥난 상태일수록 인간은 누군가의 즉각적인 위로와 관심에 극도로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소모되고 나면 가정에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자는 결국 집 밖으로 즉흥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데요. 돈도 많고 부족할 것 없는 그녀들이 왜 뜬금없이 유부남에게 걸려드는 걸까요? 사실은요. 성공하고 나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전한 마음을 엉뚱한 데서 관심으로 채우려다가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유부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요. 그 빈틈을 귀신같이 알아채는데요. 그 여자가 가진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노리고 마치 자기 영혼까지 다 줄 것처럼 달콤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그 관계에 깊이 빠진 여성은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상간남한테 다 뜯기면서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센터나 동호회, 학부모 모임 등을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타락하는 것도 결국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를 위해 참고 희생하며 억눌러왔던 상처를 누군가가 건네는 가벼운 관심과 위로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불륜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직업이 의사든 주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에 받는 타인의 관심은요,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심리가 취약해진 아내의 마음은 단 한 번의 위로로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특징은요, 바로 회사 안에서 외도를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거나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힌 환경이에요. 그 직장은 직장이 아닙니다. 외도의 장이자 불륜의 놀이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알면서도 바람 피우는 걸 묵인하고 오히려 이혼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주변의 도덕적 기준에 쉽게 동화된다는 겁니다. 이미 조직 안에서 외도를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거나 너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상적인 아내마저 순식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아주 뻔뻔하게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직장 내 외도 사례를 보면요. 아내들은 발각된 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방패막이 안에 숨어서는 오히려 평생 죄인처럼 살긴 싫다.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식까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중독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조직 안에서는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든 이용이랑 얽힌 일이든 사적인 모임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 조직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거기 들어간 아내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분위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직업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승무원이든 간호사든 전문직이든 전업주부든 직업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요. 아내가 가진 심리적 취약성과 더 부추기는 위험한 환경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분들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혹은 이미 외도 사실을 알아버려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계시다면요. 절대로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상간남을 먼저 찾아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이미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화내고 소리를 치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집이 감옥 같은 곳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상간남을 만나는 게 달콤한 도피처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요. 남편분 본인부터 다잡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병든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까지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내분의 행동이나 환경이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무작정 따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륜 수용소였습니다.